비자금 이런 건 어떻게 모으는 거예요? 비자금이요? 그러면 쌓여있는 돈 볼까요? 뭐 엑스레이 하나씩 뒤쳐보는 거.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금고 한번 보자. 와, 650억. 왜냐면 소득세로 합쳐져 버리니까 그냥 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타노스. 네. 딱. 자, 안녕하세요. 동원장 채널의 김동현 원장입니다. 자, 오늘 컨텐츠는 역시나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분을 한 분 모셨는데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원업을 다루고 있는 구은우 세무사라고 합니다. 학원가에서 가장 핫한 학원들의 재무제표를 구은우 세무사님과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내 학원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강사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학원은 어느 유형에 속해 있는 학원인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되겠습니다. 자, 학원에도 체질이 있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재무제표 한번 쭉 살펴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이제 원장님 요청으로 네네. 좀 유명한 학원들을 살펴봤는데 네네. 투자한 자금을 재투자한다거나 자산에 투자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정말 체질이 다양하더라고요. 저는 크게 한 4가지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완전 공격형, 좀 이제 위험한 그런 모델, 또는 완전히 안전 보수형, 또는 초고수익 모델, 이렇게 4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가장 공격적인 모델인 시대인재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또 시대인재는 가장 핫하잖아요. 그 업력이 엄청 길지 않은데 지금 거의 메가스터디 뒤를 바짝 쫓고 있고 대치동을 거의 점령해 버렸다, 이런 얘기가 돌 정도로 굉장히 공격적이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학원인데, 매출이랑 영업이익은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살펴보니까 굉장히 매출이 높아서 놀랐어요. 매출이 이제 24년도 네. 기준으로 4,300억이 나왔고요. 23년도에는 이제 3,600억, 약 19% 늘었다고 볼 수 있고요. 700억 늘었네요, 거의. 네, 영업이익은 280억에서 390억으로 영업이익이 40% 정도 훨씬 더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사실 매출액을 늘게 되면 비용도 늘기 마련인데, 변동비니까 같이 늘잖아요, 맞습니다. 보통. 근데 비용을 굉장히 잘 통제하고 있다. 공격적인 확장 모델인 건 맞잖아요. 네네. 특이한 점이 있었을까요, 시대인재에서? 일단 시대인재는 말씀드린 것처럼 마진을 굉장히 잘 관리하고 있는데, 네네. 매출이 늘면 당연히 이제 직원에 대한 고용을 많이 하겠죠. 그죠.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건 행정 직원에 대한 부분은 이제 비율이 비슷합니다. 몇 퍼센트 나오죠, 거의? 한 10% 정도로 매출이 늘어도 직원에 대한 채용이나 이런 부분을 유지하고 있는데, 네네. 여기서 재밌는 건 강사료는 오히려 늘고 있어요. 오. 그러니까 매출을 견인하는 주된 요인인 이 강사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늘리면서 네네. 그 외 직원들에 대한 비용은 통제를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네네. 마진이 높게 나오는.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을 버는 포지션은 확실하게 투자를 하고, 그렇죠. 돈을 벌어오지 않고 유지하는 포지션은 그 퍼센트를 계속 유지하는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강사들을 섭외하는 데 많이 비용을 쓰고 있고, 네네. 그 광고 선전비가 거의 네네. 2배 정도 늘었습니다. 아, 광고도 좀 공격적으로 지금 네. 하고 있는 거구나. 23년도에 6억 7,800만 원 정도였던 광고비가 네. 이제 24년도에 14억 원까지 늘어나요. 역시나 강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브랜드 파워가 좀 한몫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강사의 존재만으로 이미 마케팅이 되는 거니까. 학원업 특성상 네. 강사를 어떤 분을 모셔오느냐, 그죠. 그 부분이 좀 세다고 좀 느껴졌어요. 강사료는 늘었다 그랬잖아요. 네네. 하지만 퍼센트도 같이 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매출액이 늘었다 보니까. 네네. 강사료는 기본적으로 37%에서 네. 38% 정도로 비슷한 수준으로 늘긴 했지만, 네. 오히려 급여 자체는 유지가 되다 보니까 네네. 매출이 는 거에 비해서 강사료는 그만큼 투자를 더 했다. 하지만 퍼센트가 그렇게 위험하게 높아진 게 아니라 그렇진 않습니다. 유지가 되고 있다. 네, 우리가 중소형 학원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한 50에서 60%까지 그쵸.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그런데 시대인재 같은 경우는 일반 직원과 강사료 해서 보통 40에서 50% 정도는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이게 너무 놀라웠던 게, 보통 저희 학원 같은 경우도 인건비가 되게 높아요, 비율이. 네. 기본 그냥 까딱하면 50% 넘어가고, 그리고 다른 데들 이제 단과 강사분들 채용 조건 보면 보통 5대5거나 정말 강사 파워가 있다, 6대4거든요. 근데 그 6대4, 5대5 했으면 솔직히 30-40% 갖고 학원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해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임대료 내야 되지, 세금 내야 되지, 또 관리비, 비품, 비용이 엄청 많이 나가는데 이거 어떻게 40%를 유지했을까, 제가 진짜 이게 너무 놀랐거든요. 기존의 시대인재 같은 경우는 제작비나 컨텐츠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한 업체로 보여요. 초기에 투자를 많이 한 부분이
지금 강사에 대한 비율은 유지하면서도 학원생 수가 많아졌다거나 한 반의 수가 많아졌거나 네. 수강료 올려서 강사도 많이 가져가지만 학원도 많이 가져가는.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익성 개선을 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콘텐츠 말씀하셨는데 콘텐츠 투자 비용도 많이 늘었나요 혹시?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아 그래요? 오늘 비교해드릴 곳 중에서 사실 가장 미래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 곳이 시대인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투자하고 있죠 지금? 지금 비유동 자산을 제가 살펴보면 대표적인 투자의 목적으로 보이는 게 소프트웨어. 아 소프트웨어. 그리고- 개발비 같은 거구나. 맞습니다. 소프트웨어와 개발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서 재밌는 건 전속 계약금도 마찬가지로 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전속 계약. 그 묶어두는구나 강사. 맞습니다. 현금 자체는 시대인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액에서 오히려 줄었어요. 작년에 이제 4,700억이 현금 보유 자산이었는데 네. 그 금액이 4,400억으로 낮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부채에서도 단기 차입금이라고 해서 150억에서 차입금 비중이 350억까지 늘었어요. 대출을 빡세게 좀 땡겼네요. 대출을 많이 받았죠. 이 금액들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와 개발비 이쪽에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와. 시대인재는 매출이 굉장히 빨리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현금 흐름을 단기간에 확보하는 것보다 미래로 보내는 전략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때 나중에 땡기면 되니까. 그렇죠. 확실하게 미래에서 경쟁력을 압도하겠다. 그리고 핵심 기술과 컨텐츠 지적재산권을 확보해서 장기적인 경쟁 우위를 가져가겠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재무제표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12억 정도가 투자가 됐었어요. 23년도에. 네. 근데 이 금액이 25억까지 거의 2배까지 늘어났고요. 계속 늘리고 있구나. 정말 재밌는 건 개발비 부분이 네네. 1,100만 원밖에 되지 엥? 않았어요. 이 정도면 그냥 뭐 외주 비용인 것 같은데. 네. 그런데 24년도에 1년 만에 네. 말도 안 되는 수치로 얼마나? 400배 가량 늘어서 45억 정도가 45억이요? 네, 지금 개발비로 잡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거 개발자 채용한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거의? 아 이거는 채용도 했겠고 정말로 그만큼 많이 투자를 했다. 또 하나 재밌는 게 네. 컨텐츠 자산으로 잡힌 부분이 23년도에 아예 없었어요. 23년도면 그래도 나름 최근인데.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2억 4천 정도 추가로 잡혔다는 걸 보면 네. 소프트웨어와 개발비, 콘텐츠 합해서 한 70억 정도가 현재 잡혀 있다. 웬만한 학원의 매출, 대형 네. 학원의 매출을 그냥 여기다가 투자하고 있구나. 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시대인재는 굉장히 고성장을 하면서 비용을 통제함으로써 영업 이익을 많이 가져가고 있고 거기서 발생하는 현금을 미래의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채 비율 높아진 거 보고 좀 위험하지 않나 했는데 워낙 또 매출이 계속 늘고 있고 네, 마치 그 운동으로 따지면 벌크업도 하는데 체지방도 빠지는 그렇죠. 이게 가능할까? 이게 세무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많아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특이한 게 차입금이 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런데 부채 총계를 보면 311%에서 오히려 242%로 부채 비율이 낮아져요. 공격적인 경영을 유지하면서도 수익성을 개선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재무 구조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물론 그 금액만 보면 늘었으니까 네네. 부채 자체가 늘긴 했어요. 음. 그렇지만 비율로 보면은 굉장히 지금 개선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리스크가 만약에 생긴다면 어떤 시나리오에서 리스크가 생길 수 있을까요? 시대인재가 그리고 있는 미래는 현재 하고 있는 이런 투자가 나중에 되는 이제 회수가 돼야 된다는 전략인데 사실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보면 굉장히 잘 이어질 것 같아요. 제가 대표라면 무서울 게 뭐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첫 번째가 역시나 강사인 것 같아요. 다른 기업보다는 높지 않지만 40%니까. 근데 어쨌든 스타 강사의 좌지우지 되는 학원이잖아요. 네네. 저희 학원에 가장 어떻게 보면 경계하는 상황이거든요. 스타 강사 한 명이 이탈했 때문에 학생들이 대거 이탈돼 버리는 그렇게 전속 계약금까지 묶어놨지만 네. 두 번째는 현장에서 강의하는 게 되게 많아요. 온라인 강의로 유명해진 게 아니기 네네. 때문에 코로나 같은 사태가 많이 터져서 이건 재해잖아요. 재해가 터졌는데 재해가 터지면 가장 타격이 큰 게 오프라인이잖아요. 그 부분을 고안하려고 이렇게 좀 미래적인 부분을 투자하지 않았나. 소프트웨어 같은 네. 그러면 쌓여 있는 돈 볼까요? 시대인재? 뭐 엑스레이 하나씩 뒤쳐보는 거.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금고 한번 보자. 와. 650억 정도. 이익 잉여금이 쌓여 있네요. 법인에 쌓이는 돈이잖아요. 네네. 이쯤 하고 내려오셔도 600억 자기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배당을 받아야 되긴 해요. 어마어마한 이제 세금이 또 나오겠지만 그래도 600억 배당세 얼마 나와요? 이제 상법이 좀 바뀌어서 개정 전 기준으로 얼마 나와요? 개정 전이어도 이거는 개정 전이면 더 심각해요. 왜냐면 소득세로 합쳐져 버리니까 그냥 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타모스. 네. 딱
그럼 비교하자면 시대인재 같은 경우는 이제 업력이 네. 10년에서 12년 된 약간 신흥 부르주아 같은 네. 신흥 귀족 같은 느낌이고 강남대성 같은 경우는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종로 아카데미 그리고 1990년대니까 사실 학원 1세대잖아요. 네. 그게 약간 제가 봤을 때 순수 혈통, 약간 맞습니다. 성골 네. 이런 구도로 갈 것 같은데 일단 종로부터 한번 가보시죠. 매출 자체는 이제 시대인재랑은 많이 차이가 나요. 23년도 기준으로 230억, 24년도 기준으로 200억 나와서 줄고 있네. 매출 자체가 좀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본도 지금 현금도 없는 걸로 알고. 네, 자본 잠식 상태로 확인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종로학원 같은 경우는 약간 필사적인 게 보여요. 재무제표를 보면 네. 매출이 줄고 있는데 직원에 대한 부분을 더 크게 감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70명 직원 중에 53명 퇴사를. 보통 이제 매출과 직원 비율이 비슷하게 가거든요. 네네네. 근데 매출이 줄고 있는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직원을 더 해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학원을 운영하기 위해선 강사분들의 브랜딩 파워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강사는 또 끌고 와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강사료는 오히려 늘고 있어요. 일반 행정이나 등 직원들을 해고하고 몸집을 줄이고. 그 돈으로 이제 약간 좀 공격형으로 맞습니다. 살짝 강사를 좀 데려와서 네. 수익을 올리려는 어떤 노력이 보이네요. 네, 강사분들을 통해서 핵심 컨텐츠를 유지하고 좀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보인다. 사실 종로는 수익 실현시키는 게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종로 모의고사가 유명하거든요. 네네. 이건 옛날부터 유명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강의하는 건데 모의고사 매출도 혹시 좀 줄었나요? 모의고사 매출이라고 명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네. 교재 수익과 학원 수익 자체는 줄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모의고사도 옛날에는 종로 모의고사만 있었다면 지금은 시대인재 뭐 서바이벌 모의고사 그런 거 이런 것들이 막 나오니까 아마 조금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았나. 오히려 현장 강의에 대한 수익률은 올라가고 있어요. 이 상황을 면하려면 제일 단순한 방법은 수강료를 버는 게 제일 깔끔하거든요. 쉽고. 재투자가 쉽지 않아 보이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현장 매출이 올라가고 있고 말씀드렸던 강사료가 올라가고 있고요. 네네. 그런데 광고비를 올리고 있습니다. 광고랑 강사를 따는 건 사실 이제 그렇게 승부 보겠다는 거죠. 그렇죠. 브랜딩을 좀 강화하겠다. 다른 쪽에서 인수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 일부를. 맞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종로학원 같은 경우는 오래됐잖아요. 네. 그래서 부동산이 좀 있어요. 그런 부동산을 이제 처분하고 있습니다. 처분하시고. 처분하면서 조금 이제 이익을 좀 보기 위한 모습으로 볼 수 있고요.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종로학원에 대한 브랜딩이 있었을 텐데 그럼 이걸 부동산 가치에 좀 반영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손상이 좀 많이 인식이 됐어요. 이 자산 가치가 종로학원에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조금 떨어진다. 약간 어느 정도 그 힘이 있었으면 조금 더 비싸게 해서 좀 수익을 시킬 수 있는데. 네네. 유형 자산을 많이 좀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익을 좀 만들어서 좀 재무제표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싸울 수 있는 그 팔 하나 네. 그리고 다리는 안 돼 뛰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금 효과가 보이기도 해요. 법인세 차감전 순손실이라고 해서 세금 줄었겠다. 네, 효과가 있습니다. 단기 순손실이 어쨌든 발생하고 있지만 네. 절대적인 금액 자체는 좀 줄고 있습니다. 종로 아카데미 같은 경우 작년 기준으로 26기예요. 26년이나 된 학원이거든요. 굉장히 이제 브랜드 파워도 강했던 학원이 비용을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으로 오게 된 이유가 미래에 대한 투자가 좀 약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게 되고요. 실제로 재무상태표에 보면 무형자산 자체가 41억에서 2,200만 원으로 줄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중단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현재 매출 잘 나오고 이런 부분 굉장히 좋겠지만 계속 재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종로랑 이제 또 되게 유명했던 강남 대성 있잖아요. 네. 조금 종로랑은 그래도 많이 다르고 또 시대인재랑도 다른 것 같아요. 여기는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죠? 강남대성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살짝 줄긴 했지만 여전히 조금 좋은 매출을 보이고 있고요. 네네. 그 영업이익 자체는 많이 줄었네요. 많이 줄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시대인재와 비교해서 보면은 시대인재는 매출이 늘면서 비용을 줄이니까 영업이익이 늘거든요. 강남대성은 좀 재밌는 게 무형자산, 그러니까 그런 IP나 이런 거에 대한 투자보다도 핵심 자산이 부동산이에요. 또 부동산이구나. 네, 부동산이다 보니까 고정비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좀 줄면 병통비가 줄면은 마진이 비슷하게 유지되는데 네. 매출이 주는데 네, 고정비가 고정비 비슷해요. 그러니까 마진이 너무 크게 줄어버리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구조가 학원업이 좀 특이한 구조예요. 그래요? 학원업은 가장 큰 비용 차지하는 게 강사비잖아요. 맞아요. 그럼 대부분 비율제로 하시기 때문에 매출이 늘면 강사비도 오르고 네, 맞아요. 이렇게 되는데 강남대성 같은 경우는 부동산비가 많아서 오히려 고정비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업종의 특징은 매출이 늘면은 오히려 마진이 크게 뜁니다. 맞아요. 우리 다른 업계에 이런 사례가 많을 것 같은데 제조업이나 뭐 제조업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공장 이렇게 딱 만들어놓고 초반에 이제 세팅 비용 많이 드는데 네. 그 다음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추가 비용이 없잖아요. 그럼 다 내 거예요. 어. 근데 반대로 조금 줄면
내게 줄어들죠. 투자 자체를 시대인재가 무형자산에 했다면 네. 우리 강남대성은 유형에다가. 유형자산, 이제 부동산에 잘 투자한 케이스고요. 음. 토지 건물은 750억 정도. 여기에 자본이 자기 돈이요 500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압도적으로 안전해요. 망할 수가 없어요. 1200억이 갑자기 하루 만에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보증 뭐 담보하지 않으면 재무적인 구조로 보면 제일 안전해요. 아 부채가 거의 없습니다. 부채가 없구나. 그리고 자본이 엄청납니다. 빌리지 않고 다 내 돈으로 한다. 압도적으로 안전합니다. 와 대부분 우리 법인을 하시게 되면 자본금을 뭐 1,000만 원 정도 하시잖아요. 그럼 대출이 더 많아요. 기본적으로 1억 이상은 받으시잖아요. 네, 맞죠. 그럼 자본보다 대출이 많은데 음. 강남대성은 자본이 더 높으니까. 자본이 더 높아요. 비자금 이런 건 어떻게 모으는 거예요? 비자금이요. 맞네. 그 한남동 대저택에 있는 그 돈 많은 할아버지. 내 돈이죠. 네. 시대인재는 약간 포르쉐 타고 오는 약간 30대 네. 젊은 신흥 부자 같은 엄청 느낌. 잘 나가는. 네. 확실히 어쨌든 탄탄하다. 자본적인 구성에 있어서. 네. 그럼 미래적으로 봤을 때 이 방향이랑 시대인재랑 붙으면 이거 막을 수 있을까요? 재무상태표에 보면 나타나는 게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소극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소프트웨어와 마찬가지로 뭐 기타 무형자산으로 잡힌 계정 과목을 보면 이제 8,500만 원 소프트웨어가 에서 심지어 줄어요. 얼마를? 5,700만 원으로. 그럼 뭐 이런 개발은 딱히 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하이콘 씨가 그러니까 시대인재가 치고 올라가는 상황을 지켜는 보겠지만 나는 흔들리진 않는다. 아 젊을 때도 난 저랬지. 잘 나가는 모습 보면서 내 젊을 때랑 비슷하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성장 속도는 조금 느리지만 리스크가 거의 없고 리스크는 없습니다. 대성 마이맥이라는 게 메가스 다음으로 제일 규모가 있는 아. 인강 업체고 또 현강도 하고 네. 나름대로 자기 컨텐츠도 만들긴 하고 시험지 같은 경우. 근데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소프트웨어 투자는 안 하고 있다.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브랜드 이미지가 너무 좋다 보니까 광고 선전비도 줄였어요. 그래요? 네, 2억 1,700 이어서 네. 또 그렇게 높은 비용이 아니었는데 이거 자체를 1억 9,400만 원으로 또 줄였구나. 또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브랜딩 파워가 있다 보니까 굳이? 네, 굉장한 뭔가 멋짐도 느껴지고요. 네. 정말 유지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건재함이 아직도 유효하다. 아마 시대인재도 지금은 미래에 대한 투자로 많이 현금을 좀 쏟고 있지만 나중에는 강남대성의 흐름처럼 자본력을 강화하는 부동산을 좀 투자를 할 것 같고요. 일단은 성장해서 시장을 먼저 점유하고 네. 그 다음에 딱 그래서 1세대라면 지금 2세대의 모습이 시대인재로 보이고요. 가장 특이한 케이스가 하나 남았죠. 윤도영 에듀라고 네. 저도 사실 되게 리스펙하는 선생님이신데 또 학원 운영하다 보니까 또 재무제표를 봤어요. 놀랍더라고요. 이게 사람인가 인간 학원인가. 극도로 높은 네.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는데 매출이 66억인데 영업이익률이 몇 %죠? 60%로 보입니다. 정말 대단한 영업이익률이고요. 미국의 그 IT 테크 기업이 40% 마진만 내도 굉장하다고 보거든요. 저 혼자서 지금 학원업계에서 60% 찍었다는 거는 일단 강사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차입도 없어요. 차입도 없어요? 네, 무차입 경영으로 보이고요. 현금 자산으로 좀 중심이 돼 보입니다. 이건 어떻게 비유해야 되지? 강사 1인 중심 콘텐츠가 많다 보니까 선생님 자체가 브랜드 파워가 되는 것 같아요. 나한테 투자하는 거지 그냥. 네, 본인께서 이제 재투자를 한다. 변동비로 최소화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장점은 굉장히 수익률이 높죠. 사실 그 1인 원장이 요즘 핫해요. 네. 채용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제일 작은 단에 있는 게 과외, 음, 조금 높은 게 교습소, 네네. 조금 높은 게 이제 약간 1인 학원, 끝판왕. 네, 저는 무조건 시작은 윤도영 에듀처럼 시작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면 처음부터 강사가 자본이 엄청 많지 않은 이상은 믿고 이렇게 맡기는 게 안 돼요. 자기가 어느 정도 수업을 하면서 학원을 오너 파워로 쭉 가면서 제가 듣기로는 이게 그렇게 돼 있대요. 강의실이 이렇게 1, 2, 3, 4, 5, 6 이렇게 있으면 네. 거기 뭐 100명씩 있고 1번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시면 2, 3, 4, 5는 라이브로 그 듣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려면 정말 유명해야죠. 유명해야 되는 건데 네. 그 장소가 안 채워지면은 그죠. 정말 큰일이잖아요. 논란에 휩싸인다던가 또는 이제 아프다던가 이렇게 될 경우는 사실 리스크가 제일 크죠. 그렇죠. 다른 뭐 종로랑 시대인재 같은 경우는 강사 한 명이 이슈가 생기면 그것도 크겠지만 다른 강사로 메꾸면 되는데 네, 대체가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윤도영 에듀에 김동영이 들어가면 박살납니다. 그 원장님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게 네. 좋은 강사분을 모셔서 함께 성장하면 너무 좋은데 강사분이 나가시면 사실 원생들도 따라 나가는 네, 경우가 맞아요. 있다 보니까 그 원장님 개인만의 브랜드 파워로 이 정도까지 성장한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 단점은 개인 브랜드의 의존도가 높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네 가지 보면서 어떤 원장님들께서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나는 시대인재도 아니고 내 학원은 종로도 아닌데 왜 내가 이거 봐야 되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요소들은 또 자기 학원에 들어가 있어요. 네. 자기가 미래에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럼 시대인재 요소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자기 1인 원장이다. 그럼 윤동에듀의 요소가 있을 수도 있고. 저는 보면서도 강사분들이나 원장님들이 되게 많이 동향을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같은 게 매출 총이익률은 일단은 30% 이상 확보해야 된다. 아, 영업이익. 영업이익률로 봐도 괜찮고요. 네네. 다른 경쟁 학원보다 높은 수강료를 책정할 수 있는 브랜딩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주변에 보면 시대인지 따라하기가 좀 많아요. 똑같이 가는 거예요. 나도 시대인지처럼 스타 강사 데려와서 네. 결국에는 그렇게 따라했다가 그 인건비를 감당을 못해서 그렇죠. 금방 무너지는 학원들 되게 많이 봤어요. 네. 근데 아까 말했듯이 영업이익 30%가 남으려면 강사료가 40%가 넘으면 안 돼요. 근데 그걸 60을 갖다 주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위험하지 않나. 남는 게 사실 많지 않고 네. 매출 원가에서 비용 자체를 낮춰야 되는데 노후 시설은 좀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네네. 투자를 하시더라도 정말 소형이나 핵심 시설만 투자를 해서 강사분들도 많이 채용하시는 것보다 좀 매출을 많이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그 소수 정예 좀 그렇게 해서 비용을 좀 낮추는 구조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역시나 강사가 성장하면 또 그 자체가 변수가 또 될 리스크가 수 생기죠. 있으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콘텐츠나 마케팅은 학원이 쥐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동영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원 원장님께서 마케팅을 잘 하셔야 되잖아요. 네네. 어떻게 마케팅 해야 될까? 제가 준비한 내용을 보면 지역이나 학교 커뮤니티를 집중해야 된다. 전국적인 광고 대신에 지역 내 주요 고등학교, 학부모 커뮤니티, 학생들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정밀한 입소문 마케팅.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성공시킨 좋은 사례가 아닐까 원장님께서 하신 게. 투자를 정말 많이 했는데 저는 시대인재가 아니기 때문에 살짝 26년은 멈췄어요, 투자를. 효율성 있게 알맹이 있는 투자를 하는 게 낫지 않나. 네. 그래서 저는 이거 분석하면서 제 모든 모습들이 각 학원에 보여가지고 재밌더라고요. 보통 언제 강사분을 채용하세요? 저는 일단 7, 80명까지는 혼자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제가 한 4, 50명 때 채용을 해봤거든요. 강사분이 이상한 분이 들어오면 그거 회복하느라 또 1년이 걸려요. 엄한 약 써가지고 부작용 생길 바에는 약 없이 건강한 게 낫거든요. 그렇게 하면 사실 윤도영 에듀처럼 가는 거죠. 저 혼자 1인 파워로 가고 조교를 차라리 채용을 많이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행정 업무 조교한테 넘기고 숙제 검사 조교한테 넘기고 하다가 한 80명쯤 되면 이제 힘들어요. 그때쯤 되면 이제 슬슬 이제 채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일부 마케팅 비용이나 투자하는 게 대략 한 100명대 중반에서 200명대 넘어갈 때쯤은 콘텐츠 투자를 조금 하셔야 된다. 마케팅을 저는 하지만 본인이 아니라 다른 어떤 팀, 마케팅 팀이 있잖아요. 그 팀의 힘을 빌려서 하던가. 그다음부터는 계속 시대인재처럼 쭉쭉쭉 매출 올리고 어떤 시점이 됐을 때 강남 대성으로 넘어오는. 좀 수강생 수치로 보면 그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재무제표를 보는 시선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그 퍼센트를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급여가 10% 이상 넘지 않게, 강사는 40% 이상 넘지 않게. 어떤 학원이든 어떤 구조에 있든 순서에 있든 간에 매출 대비한 비율을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비율 자체가 과다하지 않도록 항상 현금 흐름을 잘 관리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장님들도 본인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좀 분석을 하고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원업이나 또 세무적인 거, 다른 분야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컨텐츠로 다뤄보겠습니다. 독립버스는 이런 거 하거든요. 오늘 동양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니, 그냥 한번 지원해서 해보세요. 동양쌤이었습니다. 이러면 구무사였습니다. 그런 거예요. 할까요? 아니요.